반갑습니다. 틱스틱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9의 시승 후기입니다. 오늘 시승은 현대자동차 일산 드라이빙 라운지에서 진행을 했고, 시승 차량은 아이오닉 9 롱레인지 21인치 캘리그래피 성능형 풀옵션 모델입니다. 이전 시승들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조사 시승 시 1시간 남짓한 시간에 모든 것을 알아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장 알아보고 느껴보고 싶은 몇 가지를 추려서 집중적으로 볼 생각인데, 첫 번째로는 승차감입니다. 이 아이오닉 9은 현대자동차 배지를 달고 판매되는 차량 중 가장 비싸고 큰 차량이고,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을 중요하게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출퇴근을 하던 여행을 가던 제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석의 포지션 및 편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볼 생각이고, 세 번째로, 주행 중 뒷좌석의 승차감이 매우 궁금하지만 시승 중에 누가 운전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시승 후 남는 시간에 뒷좌석의 편의사양, 공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승차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단단한 승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전기차가 매우 무거운 차량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전기차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크고 육중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 만큼 전반적인 승차감은 매우 단단한 승차감이었습니다. 차량을 타보기 전에 차량의 크기나 외관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무거운 무게로 노면에 자잘자잘한 충격들을 꾹꾹 누르며 예전의 미국차스러운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보여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전기차들을 포함한 이런 무거운 차량들은 너무 물렁하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경우 급작스러운 조작에서 차량의 제어 능력이 상실될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단단한 승차감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은 아스팔트의 자잘자잘한 굴곡들까지도 전부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주행 느낌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도로의 포트홀이나 교각의 연결부, 과속방지턱 등 큰 진동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깔끔하고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승차감이었기에 매우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단단한 승차감은 이후 고속주행 영역으로 들어서며 한결 부드러워져 차량이 노면의 높낮이 차이에 의해 상하로 떴다 내려왔다 하는 느낌이 매우 좋아 장거리 운행에서 매우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고속주행을 하는 시점에 배터리가 약 89% 남아있고 주행 가는 거리가 570km 이상인 것을 보면 100% 충전 시 서울에서 부산이 아니라 파주 최북단부터 부산 끝까지도 충전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줍니다. 이론상 단순 계산을 해봐도 이 차량의 배터리가 약 110kW이고, 이 중에서 안전마진을 제외하고 대충 100kW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전비가 kW당 5km만 나와도 대충 500km 정도는 주행한다는 뜻이고, 누가 타서 어떻게 주행했을지 모르는 해당 시승 차량의 누적 정보를 보면 2889km를 주행하는 동안 5.2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차량의 고속주행 승차감, 공간감, 옵션, 주행거리까지 장거리 운행 시 최고의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운전석의 포지션과 편의사양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가장 크고 비싼 차량인 만큼 넉넉한 공간에서 오는 자유로운 시트 포지션과 다양한 편의사양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크고 넓은 차량인 만큼 넓은 가동 범위의 시트와 스티어링 휠 텔레스코픽으로 인해 매우 편한 운전 자세를 잡을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왼쪽 팔꿈치를 도어에 올린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이 습관인데, 아이오닉 9은 매우 큰 차량인 만큼 차량 좌우의 폭도 넓어서 팔을 걸치기가 조금 멀었다 라는 것을 제외하면 도어 쪽에 윈도우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과 센터 콘솔의 오토홀드, 카메라 및 각종 버튼의 위치들이 바로 사용하기 매우 편한 위치에 있고, 그 중에서 휴대폰 무선 충전기의 위치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차량들의 경우 휴대폰 무선 충전 위치가 운전석에서 손이 닿기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어서 차에 들어오고 나갈 때 충전기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기가 불편한 차량들이 있었는데, 아이오닉 9의 경우 센터 콘솔에 손이 닿기 좋은 곳에 위치하여 차량 승하차 시 휴대폰을 놓고 빼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지간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차량들이라면 들어있는 에르고 모션 시트는 장거리 운행에서 허리가 베기지 않게 좌우를 쭉쭉 눌러주고, 엉덩이 부분 좌우를 나누어 쭉쭉 밀어주며 장거리 운행에서 피로감을 덜어주는 매우 마음에 드는 기능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페달, HDA2와 자동 차선 변경 등 다양한 기능들을 한 번씩 사용해 보긴 했지만, 저는 회생제동을 사용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뗐을 때 뉴트럴로 차량이 흘러가는 느낌을 더욱 선호하기에
아이페달 또한 사용하지 않을 기능이고, HDA2의 반자율 주행 기능은 앞 차량에 맞추어 가감속과 차로 중앙을 뛰어나게 맞추어주나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미 잘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또 자동 차선 변경은 처음 한두 번은 신기해서 사용해보겠지만 생각보다 답답하고 점차 직접 차선 변경을 하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입니다. 시승을 마친 후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뒷좌석 공간들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1열과 2열을 정말 넓게 벌려 사용하고 3열을 접어놓고 다닌다면 저와 같은 4인 가족이 타기에는 어느 자리 하나 좁은 곳이 없고 트렁크까지 광활해서 유모차나 외건을 비롯해 여행이나 캠핑 시에도 엄청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 어쩌다 가족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동해야 된다면 2열 무릎 공간을 조금 양보해야 3열의 무릎 공간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도 2열 공간이 좁다는 게 아니고 너무 여유롭게 사용하던 공간을 그냥 일반적인 정도로 조정하는 것 뿐이기에 딱히 불편함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스텔스 차박도 다니고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차박 캠핑도 계획 중이기에 이 차량의 차박 공간도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모든 시트를 접고 나면 차량이 큰 만큼 정말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다만 해당 차량은 6인승 시트 구성이기 때문에 2열 가운데가 뚫려 있어 차박을 해야 한다면 중간에 빈 공간을 막을 만한 별도의 파츠를 구매해야 할 듯하고, 제가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면 어차피 2열 좌우 시트 모두에 카시트를 장착해야 하고, 카시트 중간 아이들의 손이 닿는 위치에 가방이나 물건들을 놓을 때가 많고, 캠핑이나 차박 시에 뒷자리를 모두 접고 사용할 때도 7인승 시트 구성이 더욱 효율적이기에 저는 7인승 시트 구성의 차량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시승 느낌은 여기까지이고, 다만 이날 시승 중에 비가 와서 우연치 않게 발견한 개인적인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아이오닉 9의 차량 뒷모습을 보면 루프의 끝쪽에 스포일러가 없이 직각으로 깎여 있다 보니 우천시 주행을 하면 루프의 물이 뒷유리로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포일러가 있는 차량들도 천천히 주행을 하면 물이 흘러내리지만 고속주행을 할 때는 스포일러 끝에서 물방울들이 날아가며 뒷유리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아이오닉 9의 경우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뒷유리에 물줄기가 세로로 줄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뒷와이퍼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닦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룸미러를 자주 확인하며 뒷유리의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를 자주 사용하는데, 물줄기가 줄줄 흘러내리는 뒷유리는 개인적으로 매우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승으로 차량 구매 여부를 묻는다면 전반적으로 너무 넓고 편하고 괜찮은 승차감에 만족스러운 차량인데, 개인적으로 현대기아의 전기 차량들은 아직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저도 모델 Y 롱레인지 옵션 추가 없이 6314를 오픈 첫날 계약하고 차량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인데, 아이오닉 9의 어지간한 옵션들로 구성 시 약 8천만원 이상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가격보다 전체적으로 약 500만원 정도 저렴하다면 구매를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